자, 이번에 24번부터 갈게요. 24번에는 자, 에릭슨 요거 우리 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업 처음 들으시면 이거 없잖아요. 사셔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이거 기본책 보시면 돼요. 그냥 기본책을 제가 그냥 시험장에 한 권 들고 가라고 만든 거라 기본책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 수업 들으면서 신청하시면 돼요. 학원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북스에 신청하면은 제가 분명히 그때 들었는데 지방이면 택배로 보내준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13페이지에 에릭슨 요거 이제 보면서 물론 여러분 이 책 아직 안 사셨으면 기본책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요 내용을 여기로 옮긴 거라. 자, 이제 외우는 법 갑니다. 에릭슨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요게 어떻게 외우기로 했죠? 1, 3, 5까지 홀수로 적어주시고요. 7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런 어떻게 외우기로 했죠? 1 더하기 1은 2잖아요. 2런 18 적어주시고 35, 55 뭐 그 뒤에 쪽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죽음까지겠지. 그쵸? 자, 1, 3, 5 합니다. 첫 번째, 신자가 죽은 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얼굴에 너무 죽은 깨가 많아서 엄마 아빠 얼굴을 봤더니 엄마 아빠 얼굴은 하얘. 그럼 난 이 죽은 깨가 어디서 온 거야? 그죠? 보통 그런 거는 피부는 유전인데. 그래서 이제 신자가 뭐가 오기 시작했어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단어를 모르고 썼었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유전자 검사에 쓰는 단어. 난 도대체 누구의 친생자이냐? 물어봤지. 나 누구의 딸이야? 엄마, 지금 아빠, 우리 아빠, 내 친아빠 아니지?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제 얘기합니다.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네 아버지한테 이제 이실 짓고 얘기를 해야지. 나의 죄목은 뭐죠? 남편을 능멸한 죄. 이걸 나중에 열로 바꿔줍니다. 글자 비슷하게 구함남자상처럼. 나의 죄목은 남편을 능멸한 죄.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 신자가 당신 딸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니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내 딸이 아닌 거 알고 있었는데 나는 성실하게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 신자를 지혜롭게 키울 거야. 라고 소설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고 나서 우리 이 책을 보자고. 이 책을 보면 제가 이미 말해놨죠. 신자가 죽은 깨가 너무 많아서 정체성에 혼란이 와. 난 누구의 친생자입니까? 물었죠. 그래서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자수를 했어. 남편한테. 나의 죄목은 무엇이냐? 당신을 능멸한 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적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신뢰, 반대편 불신감. 이건 안 적을게요. 자율성 대 자율성이 없으면 반대편 뭐야? 수치심. 주도성 대 죄의식. 그래서 여기는 죄의식. 여기는 근면성 대 여기는 얻게 된 게 능력이고 근면성의 반대는 열등감. 그 다음에 여기는 정체성, 자아정체성 대 아까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그랬지? 혼란. 그 다음에 뭐예요? 성실성을 얻게 되고요. 그 뒤에는 내가 안 적어놨어요. 얻게 되는 그 덕목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굳이 우리가 35세 어머니가 나한테 찾아와서 문제 내는 그런 출제자가 지혜의 어머니를 상담교사가 상담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얻게 될 덕목은 이러면서 그 어머니 나이가 37세다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 뒤엔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 다시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은 시험장 가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 어떤 단계를 묻든 얻게 되는 덕목과 반대는 여러분이 불신 이런 거 외워야 되겠죠? 수치심 이런 거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초등학교 3학년, 나이 몇 살이야?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 아닙니까? 10살. 여기 아니면 여기네. 여기겠네, 여기. 그죠? 초등학교 3학년. 현수는 선생님이 내주시는 과제를 완성해서 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현수에게 과제의 완성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낼 거면 차라리 내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 얘는 현수가 성취하지 못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요거를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이게 5세까지도 죄송해요. 5세까지니까 초등학교 3학년 11세 여기가 되겠죠. 그럼 뭘 얻지 못하죠? 능력을 얻지 못한 채로 넘어갑니다. 자, 25번 요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때에 앞에 거를 하면 이 덕목을 얻어. 내용 아시죠? 1세 전에 신뢰를 얻으면 희망이란 덕목을 얻고 3세 때까지 자율성을 느끼면 의지란 덕목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에는 11세니까 근면성이란 것을 근면한 것을 자기가 느끼고 나면 덕목으로 자신의 능력을 얻는다. 요 내용이었고요. 25번 가겠습니다. 자, 아래 글을 읽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해당하는 단계의 덕목 기읍과 니은이 무엇인지 쓰는 겁니다.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유럽 전역을 돌며 여행을 했어.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이거 제 개념 수업 들으신 분 아시죠? 실제로 얘 아버지 누군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슨의 어머니가 에릭슨을 임신하고 에릭슨의 아버지랑 이별을 했어. 그러고 그 친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 어머니가 혼자 이 에릭슨을 낳았죠. 에릭슨을 낳고 나서 에릭슨이 어릴 때 소아과에 에릭슨이 아파서 계속 가다가 그 소아과 의사랑 결혼을 한 게 실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슨이 나중에 한 16세 이때쯤에 자기 친아빠가 누군지 엄마한테 물었는데 엄마가 안 말해주니까 방황을 합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을 돌며 여행을 했죠. 근데 즐거운 여행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맸거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혼돈 속의 위기를 겪고 나서 얻은 덕목이 있었지. 뭔데? 자, 이때 정체성의 혼란 뒤에 얻은 덕목은 성실성이 되겠죠. 충실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충실, 성실 똑같은 단어. 맞아. 그럼 여기서 퀴즈. 6세에서 11세에 얻어지는 덕목은 능력이고 그렇다면 3세에서 5세 사이에 얻은 덕목은 무엇일까? 뭐예요? 이 목이 목적성. 좋은 말이었죠? 목적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앞글자만 따놨다고 여러분 앞글자만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는 두문자법으로 알려드린 거지 이 뒤에 이제 요 칸에는 이 3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칸에 3개 들어가니까 이 죄의식은 어디에 들어가? 벌서스 여기에 죄의식에 들어가는 거고 얻게 된 덕목이 목적성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우리 두문자법은 그 두문자 말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단어들을 외우려고 두문자를 쓰는 거지. 그 단어 하나하나 외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두문자를 쓰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26번입니다. 아들러의 열등감 컴플렉스 원인 중 밑줄 친 2가지를 서진이와 경수에게 맞게 쓰는 겁니다. 열등감 컴플렉스 중에 하나네요. 자, 진호는 반장이라고 너무 잘난 체 하는 것 같아. 아니, 우리 반을 위해서 반장이 됐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정말 진호가 반장이라고 교단에 올라가서 우리 보고 어째라 저째라 할 때 짜증나. 솔직히 진호가 공부만 잘하지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난 엄마가 적당히만 해서 경영학과 나오면 뭐든지 차려준댔어. 저렇게 굳이 귀찮게 반장까지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치? 하루에 그 정도로 공부하면 전교 1등은 누구나 하지. 그렇게 하는데 누가 못해. 넌 좋겠다. 나는 물론이고 내 학교 성적에도 관심이 없던데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또 한번 이론 설명 쓱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고요. 열등 컴플렉스는 다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써볼까요? 열등감은 흰색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 다시 갑니다. 열등감은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거 정신병리냐 아니냐? 정신병리 아니죠. 이수근 씨 예를 들어볼까요? 키 컸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키 컸으면 노래 불렀잖아요. 왜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체입니까? 제가 예쁘고 똑똑하고 성격 좋고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고 다 있어요? 누구나 인간은 하나가 모자라죠. 열등감은 다 있습니다. 답에 사실 열등감을 적으면 안 되고 정확한 답은 열등 컴플렉스죠. 왜요? 컴플렉스란 단어는 부정적인 생각의 복합체. 누가 만든 단어? 융이 만든 단어. 그치, 지금 아들러 하고 있지. 융이 만들었는데 아들러랑 프로이트가 차용해서 썼죠. 요게 문제가 되는 거지. 부정적인 생각의 복합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적을 때는 열등 컴플렉스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등감은 생길 수밖에 없어. 왜?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열등 컴플렉스가 답인데 열등 컴플렉스를 만드는 데에는 3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 뭐죠? 얘가 지금 얘네 엄마가 누구 엄마가? 서진이 엄마가 어떻게 한다? 경영학과 나오면 엄마가 프랜차이즈 다 깔아줄게. 엄마 돈밖에 없잖아. 이건 뭐죠? 뭐예요? 과잉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서진이는 과잉보호입니다. 서진이는 과잉보호.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또 우리 요 책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죠. 꾸겨주면 안 돼. 나 하나밖에 없는 책이야. 자, 그럼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죠. 열등감이나 열등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어 단어를 번역한 차이입니다. 여기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랑 반대되는 내용이 과잉보호랑 반대되는 내용이 지금 얘 누구냐? 경수죠, 경수. 경수는 난 엄마가 학교 성적에도 관심 없고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요. 뭐죠? 반대죠. 양육 태만이 되겠습니다. 이 양육 태만을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책에서는 방임이라고 난 뭐라고 답을 적어놨어? 양육 태만을 해놨나? 양육 태만을 해놨네요. 이게 옛날 책. 방임이랑 똑같은 거지. 애한테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유수근 씨 키 컸으면 했는데 우리는 인간이면 다 이제 본능적으로 예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예쁘다는 게 얼굴도 예쁘다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비만 유전자가 없어서 좀 날씬하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키가 크다거나 요런 게 있겠죠. 뭐예요? 기관 열등감이 있습니다. 반대가 그죠? 날씬하고 잘생긴 사람들의 반대가 기관 열등감이 있겠죠. 그래서 요 3가지가 뭘 만들어요? 열등 컴플렉스를 만듭니다. 이 3가지 이렇게 모양 알아두시면 되겠고 기관 열등감은 너무 쉽잖아. 아들러는 자기가 키가 155cm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분이 키가 155cm면은 작은 거 인정?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유럽 사람이잖아요.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우리 유럽인들은 한국 남자보다는 평균 키가 좀 더 크거든요. 근데 155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남자가 155면 작은 게 맞는데요. 유럽이었으면 얼마나 더 작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관 열등감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은 그게 없지. 열등감 컴플렉스가 없죠. 아들러는 열등감 컴플렉스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살아봤더니 너무 좀 키가 작거나 뭐 너무 피부가 안 좋거나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들이 나를 못생겨서 싫어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3가지 원인 문제를 냈고요. 밑에 나오네. 유성이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은 편이었다. 뭡니까? 그래서 얘는 키가 작은 편이니까 기관 열등감. 유주 어머니는 유주한테 다 해준다. 뭐죠?
과잉보호가 되겠고요. 밑에 방임되었던 현우는 뭐예요? 양육태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수업하려고 그랬는데 과잉보호 왜 열등감 컴플렉스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제가 수업 때 개념 때 했습니다. 또 하면은 이제 또 수업이 돼가지고 넘어갈게요. 28번입니다. 자, 다음 대화를 읽고 아들러의 개인 심리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똑같은 걸 많이 냈지? 선생님, 전 키가 작은 열등감이 있어요. 누구나 하나쯤 열등감이 있죠. 저도 열등감은 있어요.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모자란 자신의 부분이 보여서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 내가 열등감이랑 다르다는 걸 설명하려고 이 문제 냈구나.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열등감은 무엇이에요? 왜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톡수와 붙이면서 자격지심 느끼는 친구들요. 그럼 병적 열등감으로 열등감이랑 이름은 비슷한데 다른 이름이에요. 뭐예요? 열등감 컴플렉스. 29번 갈게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은 평발입니다. 평발은 오래 뛰게 되면 발목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박지성 선수는 평발의 엄청난 고통에도 끝내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죠? 우월성 추구가 되겠죠. 보상이란 단어는 학문적인 단어 아니에요. 보상이란 단어는 우리가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열등감을 보상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학문적인 답은 우월성 추구가 되겠습니다. 30번 갑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선미는 항상 롱 스커트를 입고 다니며 웬만하면 영어 단어를 써서 대화하려고 하고, 문법에 맞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영어 문장으로 말하려고 하며 학교를 마치며 영어 프리토킹 스터디에 참여합니다. 선미가 항상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영국이 백인이 아닌 유색인도 왕세자비로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 왕세자비가 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자, 뭐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가상적 최종 목표가 있죠. 이 가상적을 영어로 픽셔널이라고 쓰기 때문에 픽션 뭐죠? 소설, 가상의 얘기.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도 씁니까? 허구적이라고도 씁니다. 우리가 논픽션이 뭐예요? 진짜 있었던 사실. 픽션이 소설입니다. 이 가상적 최종 목표를 향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죠? 이 가상적 최종 목표에 맞는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선미는 뭐뭐를 한 거니까 롱스커트. 그 다음에 영어 등등등을 한 겁니다. 왜요? 이런 행동들을 한 이유는 요즘에 영국에서 유색인종도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황인종도 되겠구나 라는, 내가 그럼 영국의 왕비가 되어보겠어, 왕세자비가 되어보겠어 라는 가상적 최종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자, 31번. 해당하는 아들러의 주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가족 경험에 의해서 발달이 되고요. 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비롯해서 형제자매 관계가 뭐죠? 생활 양식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생활 양식은 성격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최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독특한 신념, 사고, 감정,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성격과 다릅니다. 생활 양식은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인도하는 목표와 더불어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포함하는 인지적인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양식은 일상적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패턴과 그에 반응하는 행동 방식을 포함하고, 심리 상담에서 생활 방식의 분석은 내담자의 장기 목표와 동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담자가 삶에서 겪은 도전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발달시켜온 신념 체계와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생활 양식의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내담자의 부적격적인 신념과 행동을 수정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31번 생활 양식에 대한 긴 내용이었고요. 32번 볼게요. 생활 양식의 유형을 구분하는 개념을 쓰는데 이거 나왔죠? 시험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죠? 생활 양식 뭐랑 뭐랑 곱하기? 수학 공식처럼 써볼까요? 생활 양식은 뭐죠? 사회적 관심.
그래서 밑에 빈칸을 하는 거에 사회적 관심과 활동성이나 활동 수준이나 똑같은 단어가 되겠고, 자 다시 사지기회 갑니다. 사지기회. 사회적 유형이 나왔던 것 같다. 2년 전 시험인가 나왔던 것 같고, 지배형. 아이씨 활동 수준. 요렇게 되겠다. 다시 사지기회, 사회적 유용형, 그 다음에 지배형, 그 다음에 기생형, 회피형. 외울 때는 사지기회로 외워주세요. 갑니다. 사회적 유용형은 우리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위도 하고요, 사회적 관심도 가집니다. 지배형은 남을 지배해야 되니까 활동 수준은 높은데 사회적 관심은 없어요. 이 두 놈은 둘 다 없죠. 됐죠? 자, 그러면 32번 답 적었고요. 33번 갑니다. 자, 아들러의 개인 심리에 해당하는 생활 양식의 유형을 내담자 이름과 맞춰 쓰는 겁니다. 자, 우리 4인방은 어떻게 성격이 각자 다르냐? 자, 요거 이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난 어떻고 넌 어떤데? 난 리더지. 형진이가 지배겠네. 난 리더지. 넌 내가 시킨 대로만 행동하지. 내가 선택을 주는 게 좋다며. 내가 리더하고 넌 내 똘마니잖아. 그래서 얘기하죠. 그럼 똘마니가 누구야? 우영이야? 말이 좋아 리더지. 가끔 애들 때리고 하잖아. 그럼 연우랑 혜성이는? 그럼 우영이가 똘마니니까 우영이가 여기겠네. 연우는 워낙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는 다른 사람이랑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걸 우리가 가끔 말이라도 걸어주잖아. 연우가 회피형. 혜성이는 뭐 우리 4명 중에 제일 범생이지. 걘 또 봉사활동 하러 간다고 하더라. 혜성이는 사회적 유형형. 됐지? 땡. 넘어갑니다. 34번. 생활양식 조사에 들어가는 주요한 5가지 내용으로는 갑니다. 생활양식. 그래. 한 판에 다 정리하자. 생활양식 어떻게 외우죠? 노란색으로 떴을까? 초가에서 꿈꾸는 기. 자, 갑니다. 자, 뭐야? 기, 뭐죠? 가족 구도. 꿈 분석. 이 꿈은 뭘로도 볼 수 있지? 가상적 최종 목표. 물론 이제 진짜 꿈 분석도 하지. 누구 때문에?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제자니까. 그 다음에 뭐죠? 기질. 기질이 아니라 자질이죠. 그렇죠? 자질. 미안해요. 자질. 기 뭡니까? 나 갑자기 왜 내 살다가 이렇게 이걸 까먹은 적은 없었는데. 기본적 오류가 되겠죠. 기본적 오류.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 오류는 어떤 거예요? 삶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태도가 되겠죠? 나 밑에 이제 기본적 오류 적어놨습니다. 자, 기본적 오류는 제가 또 어떻게 외우죠? 과부상불가. 어때요? 지금 이렇게 도표로 하고 있는데 좀 하나로 다 정리가 되나요? 과는 뭐예요? 과잉 일반화. 부는 뭐예요? 나에 대해서 부정적. 내 가치. 3은 뭐예요? 삶에 대해서 잘못된 지각. 불은 뭐예요? 불가능한 목표. 가는 뭐예요? 가치관인데 어떤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됐죠? 그럼 주요한 5가지 내용 뭡니까? 초기회상 기억이랑 똑같아요. 초기 기억. 꿈 분석, 출생순위가 가족 구도지. 이게 이제 출생순위. 뭡니까? 우리 집 이녀 중 나 차녀지? 이런 거.
참고로 난 우리 언니가 착해서 내가 다 언니 거 뺏어 먹었으면 다 뺏어 먹었지. 제가 뭐 둘째라고 우리 언니한테 많이 하여튼 우리 언니 내가 더 남성적이라서 한 번도 언니한테 맞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 언니가 나 때문에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둘째라고 불리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초기 기억, 그다음에 공분서, 출생순위가 가족구도랑 똑같은 단어, 그다음에 기본적 오류, 자질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초기 회상은 내담자가 회상하는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 뭐 요거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볼게요. 그다음에 기본적 오류는 밑에 적어드렸습니다. 과부산 불가. 이것도 제가 두문자법으로 이렇게 외우게 하는 거 알죠? 과부산 불가. 아유, 과부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살겠어요 하면서 과부산 불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본적 오류 제가 모의고사에 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거 있죠? 힌트가 있잖아. 과잉 일반화는 나는 절대 합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날 싫어한다. 이런 거 이제 제가 또 모의고사에 내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최소평가, 나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정, 뭐예요? 나는 멍청하다. 난 돌대가리다. 이런 게 되겠고. 잘못된 가치관은 뭐예요? 내 앞에 등수에 답안지를 다 찢어가면서도 내가 쟤를 이겨야 되겠다. 이런 거 잘못된 가치관이 되겠죠. 아니면 뭐 내가 컨닝을 해서라도 반에서 1등이 돼야 되겠다.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35번 갑니다. 프롬의 성격 이론에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주요 개념 쓰는 겁니다. 자,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 이거 언제적 영화야, 그죠? 이때 내가 만들었나 보다. 악당인 타노스가 등장합니다. 타노스 아시죠? 이렇게 딱 한번 손가락 튕기면 전 세계 반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타노스는 자신의 우주의 모든 힘을 가지기 위해서 어벤져스와 대적합니다. 타노스는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힘을 가진 후에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50%를 무작위로 사라지게 합니다. 타노스는 50%의 사람들을 지구상에 없애면서 사람보다 자원이 모자랐고 사람들이 50% 없어지면서 자원과 사람의 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라며 오히려 자신은 지구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타노스를 따르는 그의 부하들은 타노스를 따르면 자신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불안을 덜 수 있어서 그를 따릅니다. 그래서 과연 지구의 인간들을 50% 없애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를 따릅니다. 무조건 복종한다는 거죠. 프롬입니다. 프롬. 자, 프롬 뭐예요? 프롬의 도피 기제가 되겠고, 아이고, 프롬에서 프롬의 성격 이론에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도피 기제를 쓰시오라고 할게요. 그래서 밑에 도피 기제가 나와 있고 기역, 니은, 디귿 하나씩 갑니다. 요거는 제가 아무리 말을 만들려고 해도 뭐 권파자, 자권파 해가지고 자권파가 제일 낫나? 뭔가 이렇게 막가파 이런 느낌으로 어때요? 자권파가 제일 낫나요? 이거는 아무리 뭐 말을 하려고 해도 별로더라고요. 자권파로 할게요. 그래서 자동적 동조, 그 다음에 권위주의지. 나도 오랜만에 본다. 권위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파괴성. 그죠? 파괴성이 되겠습니다. 자, 타노스를 따르는 똘마니들은 누구지? 생각 없이 따르는 거잖아? 자동적 동조. 그 다음에 타노스가 파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구분을 하자.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 권위주의가 되겠고, 파괴성은 외부의 세계를 없애버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는 권위주의, 기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괴해버리는 거는 뭐예요? 파괴성이 되겠고요. 마지막 그를 따르는, 이제 얘를 따르면 이 가치관이 옳고 그름을 따지길 떠나서 얘를 믿으면 나는 살 수 있다. 뭐예요? 자동적 동조가 되겠습니다. 36번. 가나에 해당하는 프롬의 기본적 욕구를 쓰고 정의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이거 읽고 우리 프롬 외우는 법 가도록 할게요. 가의 희수는 자신이 원하던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겨울방학이 다가오자 평소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유화 그리기 수업에 등록하여 자신만의 생각으로 그림을 디자인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종원이는 평소에 차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잘해서 여러 종류의 차와 차의 기능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전시회에 이동캠을 들고 가서 차 구성품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설명하고 기회가 되면 수리해보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차 설명 유튜버가 누가 잘 해주면 좋더라고요. 막 뭐 겨울에는 이런 것도 교체해 주세요. 뭐 1년에 한 번은 뭐 엔진 오일 교체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하여튼 그런 거죠. 자, 이거 활동하고 있는 거 기본적 욕구를 외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래. 또 이제 요 책 홍보. 아들러도 보시면은 하나씩 순서대로 가고 있죠? 열등감 콤플렉스 만드는 3가지 여기 했고요. 제가 초가 꿈꾸는 기자, 초가에서 꿈꾸는 기자 아까 적어드렸죠? 이렇게 해서 다 적어놨고요. 기본적 오류 밑에 과부산 불가, 과부산 불가를 다시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 권이면 돼. 이거 한 권이면 됩니다. 과부산 불가 설명해놓고 밑에 생활양식은 아까 이미 문제를 먼저 풀었죠? 그 다음에 지금 뭐야? 이제 프롬 넘어가야지. 이 뒤부터는 그거거든요. 상담. 다음 주에 할 거. 프롬 어디 있어? 프롬. 자, 프롬도 책을 보시면 자권파 여긴 또 권파자 해놨네. 내가 말 안 만들어져가지고 아무 데나 했습니다. 난 자권파 권파자 이렇게 적어놓고 밑에 기본적 욕구 해놨죠. 자, 이 기본적 욕구를 외우는 두문자법 저 두문자를 모든 내용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 책은 내 두문자 다 갈아 넣었어.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은 이제 수업 안 듣고 요것만 살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문자법 때문에. 자, 두문자법 넣어놨죠. 갑니다. 자, 프롬 기본적 욕구를 두문자법으로 외우자고. 흥분과 자극으로 시작된 어떤 이제 뭔가 관계를 그쵸? 초속의 관계를 노란색으로 쓸 걸 그랬나? 초속의 관계를 정지시켰다라고 외워볼게요. 자, 흥분과 자극은 그대로 이게 기본적 욕구가 되겠고 초는 뭐게? 이렇게 할까? 초는 뭡니까? 초월. 속은 뭐게? 소속감. 관계성. 정체감. 지향. 틀. 됐죠? 그 중에 내가 흥분과 자극은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사람이 살다가 우와 저거 재밌겠다. 저 직업 좋겠다. 흥분과 자극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흥분과 자극. 내가 뭐뭐를 문제 냈지? 초월을 냈지. 초월. 자, 초월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이게 진짜 이 책 최고라니까. 그죠? 여기에 초월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창조적 생산적인 개인이 돼야 돼. 그러면 초월은 뭐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창조랑 생산성이 이 초월에 들어가야 돼. 됐죠? 내가 왜 관계성을 문제를 안 냈을까? 관계성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랑 인간관계를 맺는 거 너무 쉽잖아. 소속감도 너무 쉽잖아. 나 어느 대학 가고 싶다. 나 정보상담 교사 되고 싶다. 어떤 이제 교사란 단체 직원, 단체직에 어떻게 소속감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건 내가 문제를 안 내지. 어려운 것만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 내가 뭘 문제를 냈지? 정체감 냈지. 정체감. 정체감 뭐자고? 자신의 독특한 능력과 특성을 자각하려는 능력. 독특한 능력과 독특한 독특인데 왜 T 글자가 먼저 나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거 공부하시는 분 중에는 한 번도 학교에서 학생들과 대화 안 해본 분들도 있죠. 그런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라고요. 우리가 학교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돈을 법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로또를 한 10번 맞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나한테 물려주지 않는 이상 그래도 직업은 가진단 말이야. 아니 정재계의 대단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막 이렇게 자꾸 비리 이런 게 만약에 TV에 나오겠냐고요. 뉴스에 나오겠냐고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잖아. 집에 돈이 많아도 직업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 얘기 왜 해요? 여러분이 상담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 공부로 왜 스트레스 받게요? 공부를 해서 직업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앞 단계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애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지금도 학교에 나가지만 난 애들한테 항상 그러죠. 꼭 공부만으로 인생의 승부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죠? 사업도 하면 되고 네가 자동차 수리를 해도 되고 난 원래 손재주가 있어서 난 하면 자동차 수리 같은 거 하고 싶거든요. 느낀 게 제가 작년에 차가 좀 많이 부서졌어요. 근데 생각한 게 야, 이 자동차 수리를 하면 돈은 무조건 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차가 또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학생들의 독특한 능력과 너만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을 우리는 너의 장점이라고 상담으로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출제를 할 때에는 여러분한테 모의고사 출제 낼 때에는 내가 두 문자법 알려줬죠. 이거는 설명을 따로 문제를 안 내도 되잖아.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지향 틀이 뭐야? 정체성이 뭔데? 초월이 뭔데? 이런 문제만 난 낸단 말이죠. 그러면 초월은 창조, 생산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정체감은 이 단어를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지향 틀은 뭐예요? 내가 헌신하고자 하고, 그죠? 안정적이고 일관된 참조 틀, 헌신할 대상에 대한 욕구인데 이건 좀 문제 내기가 좀 그렇단 말이야. 왜냐면 중고등학생 학생이 뭘 헌신할 대상이 있어. 이건 약간 어른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 개를 냈잖아요. 나머지는 소속감, 관계성은 머릿속에서 예시가 안 나오진 않잖아요. 선생님, 저는 다른 친구들과, 저는 3학년 3반인데 3학년 4반 친구들과 다 잘 어울리고 싶거든요. 관계성이야. 선생님, 저는 무슨 대학에 꼭 가고 싶거든요. 거기 소속되고 싶어 하는, 여러분도 지금 소속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교사라는 직업단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외우면요. 이렇게 하나 외우면 이 두 개는 시험에 나와도 굳이 이거를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 이 두 개는. 이건 안 나올 거고 이건 잘 안 나올 거고 물론 이것도 모의고사에 내긴 낼 건데 근데 이제 가장 이 두 개가 학생들한테 되는 내용이야. 학생들한테 뭔가 창조하고 뭔가 학생이 생산해낼 수 있고 요즘에 애들 얼마나 수행 보고서 많이 써야 되는지 알아요? 실험 보고서를 뭐 논문 수준으로 써야 돼요. 생산해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는 그 수시 전형에 논문 이거 쓰는 거 금지시켰잖아요. 그걸로 이제 자꾸 돈을 주고 어디서 논문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나타나니까 이제 앞으로 논문 보고서는 올해부터는 못 쓰거든요. 그 수행평가 보고서에. 그래서 어쨌든 애들이 뭔가를 생산해내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독특한 능력이 있고 얘만의 특성이 있는 거를 내한테 알려줘야 야 너는 미술을 엄청 잘하잖아. 넌 작곡을 엄청 잘하잖아. 요즘에 작곡가들 돈 엄청 많이 벌어요. 요즘에 나 혼자 산다에 코쿤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돈을 벌겠어요. 아이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가지고 월급 받느니 아이 너 엄청 노래 하나 터뜨리면 BTS 노래 작곡가들은 돈을 얼만큼 벌겠냐고요. 그것만의 독특한 능력이 넌 있는데 굳이 왜 그거를 그렇게 감추고 있니? 그죠?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두 개는 머릿속에 들어왔잖아요. 한 번씩 이제 저의 예시가 너무 좀 이렇게 길다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전 저의 예시가 여러분의 기억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머릿속으로 내가 학생을 상담하면 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더 잘 공부가 돼요. 공부가 있잖아요. 딱 이것만 외워야지 라는 틀 생각하지 말고 요 단어를 상담교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요 단어로 학생을 이렇게 지도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넘어갈게요. 아 맞다. 그래서 희수는 뭐야? 희수는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창조하고 있죠? 세상에 없는 그림을 만들고 있으니까. 종원이는 뭐야? 얘만의 독특한 능력이 있잖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프롬의 성격 유형 중 혜진, 은하, 종원, 윤서에 해당하는 성격 유형을 쓰는 겁니다. 나 이거 그거구나. 수저 착시. 수저로 보인 착시를 말합니다. 자, 혜진이는 다른 친구들로부터 각 과목의 친구들로부터 각 과목의 선생님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할 땐 항상 친구들과 같이 하려고 하고 혼자 하기 싫어합니다. 가끔 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없을 때는 무력감을 느끼고요. 혼자 하기 싫어합니다.
여기 좀 바꿀게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친구들이 없을 때는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문장으로 바꿀게요. 은하는 자기 학용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먼저, 혜진이부터 먼저 가자. 혜진이 뭐예요? 수용지향입니다. 아, 이거 별표 쳐놓고. 아, 이거 다 읽고 해야겠다. 자, 은하는 자기 학용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친구들 학용품을 뺏었습니다. 뭐, 멀리 갈 필요 없겠지. 착취. 종원이는 읽지 않는 동화책이라던가 어릴 때 갖고 놀았던 유아용 장난감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뭐죠? 저장지향. 윤서는 독후감이나 미술대회에 많이 참여하고 동아리 회장도 자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딱히 독서나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미술 좋아해서도 아니야. 그럼 얘 왜 이러는 건데? 동아리 활동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고등학교 입학 때 여러 가지 입상대회 수상이나 동아리 회장직으로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함입니다. 이용하는 거죠? 뭐예요? 시장지향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별로 설명할 거 없고요. 요거 두 개가 설명할 필요가 있죠. 왜? 수용지향은 로저스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수용해 준다라는 생각을 해서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프롬에서는 수용지향이 안 좋은 거예요. 봅시다. 또 다 넣어놨지. 필수적인 단어 다 들어가 있어. 수용지향 보시면 타인에게서 얻기를 기대하고 사랑받는 걸 갈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뭐야? 의존적인 거야. 그래서 프롬은 이 성격 유형의 수용지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의존적인 게 이렇게 좋은 겁니까? 막 사람한테 사랑 안 받으면 막 괴로워하고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독립심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시장지향 갈게요. 시장지향. 시장지향도 좋은 게 아니야. 피상적으로 내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포장을 해서 팔려고 하는 거야. 우리 포장지만 흐드러지게 좋은 거 있잖아요. 뜯으면 별거 아닌데. 그럼 뭐예요? 처음에 포장지가 겉이 번드르르 하니까 사는 거잖아. 시장지향이 되겠어요. 그러면 좋은 건 뭐냐? 좋은 거는 생산지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의미. 나머지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이제 프롬 바랑 권파자 했지? 그 다음에 기본적 욕구 우리 여기 지금 흥분과 자극으로 초속으로 감김했던 걸 정지시켰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수저 착시했죠? 그럼 프롬은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죠? 넘어갈게요. 이제 속도를 좀 내야겠습니다. 38번. 호나이 부모에 대한 적개심의 억압 4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거 또 이제 어떻게 외우죠? 두무사죄로 외우죠. 약간 오늘 수업하는데 내 책을 약간 팔려는 느낌이 드는데 난 정말 나와 내 피, 땀, 눈물을 다 만들어서 내 피, 땀, 눈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요 책 여러분 꼭 사서 보시면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해주시길 바래요. 자, 요거 호나이 부모에 대한 적개심. 에 대한 적개심. 어떻게 외우냐면 두 무사가 있었어요. 두 무사가 죄가 있었죠. 두무사죄. 두 무사의 죄입니다. 자, 이거 일단 부모에 대한 적개심이 왜 있어? 라는 거에 출발을 할 텐데 우리는 여기는 이제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고 사실 진로 상담에 로라는 사람에 의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 서비스업은 어떤 사람들이 이 직업을 선택한다? 부모와 관계가 따뜻했던 친구들이 나는 부모한테 따뜻함을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서비스업을 하게 돼. 이거 교육은 서비스업이죠. 그건 이제 그냥 예시를 든 거고 내가 이 얘기를 왜 이거를 하면서 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수업 때 맨날 나 이런 뉴스 얘기한 거 참 미안한데 우리 정인이 사건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면은 정인이 사건 말고라면 그 사건이 있었죠. 한 3, 4년 됐나요? 그 아버지는 친아버지, 어머니가 새어머니인데 이 친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들을 이 새어머니가
이 아들, 이 지금의 남편, 그러니까 재혼한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들을 어디에 넣었죠? 여행 가방 안에 넣어놓고 문을 닫아놔서 나중에 그 여행 가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뉴스를 알려드리는 거는 가족 상담을 할 때에는 우리는 가족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아이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상담을 와서 선생님 어제 엄마 아빠가 둘이 같이 요리를 해주시고 아빠는 저 뒤에서 안아주시고 있고 엄마가 요리해줘서 저 입에 넣어주시고 엄마 아빠랑 저랑 셋이서 엄청 공원 가서 캐치볼하고 놀았어요 하면서 상담을 오진 않아요. 우리에게 상담 오는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사랑을 받거나 부모님한테 좀 이런 속상함이 있다라는 친구들이 찾아오지 우리한테 오는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잘 놀았던 친구들이 상담을 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그 캐리어에서 발견됐던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캐리어에 그 아이가 들어가 있었을 때 아, 새엄마 너무 좋고 내가 이렇게 온몸에 멍이 들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우리 친아빠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맞고 몸이 삐쩍 말라 밥을 못 얻어 먹어서 몸이 삐쩍 마르는데도 집에 온 아빠가 저 자식 오늘 또 굶겨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겠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학대받기 전까지 이 적개심을 부모한테 표현을 했을까? 폭력을 당하는 아이는 아빠가 술 먹고 집에 와서 애를 때리는데 이 애가 아빠한테 나 또 수업하지 그쵸? 아, 정신 차려야 돼 유리야 수업하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개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적개심을 생기는데 적개심을 표현하지 않아요. 억압을 합니다. 난 자꾸 수업을 하려는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적개심을 억압할까요?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을 하긴 해 엄마 아빠를. 그 다음 엄마 아빠를 내가 엄마 아빠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안해서 죄의식이 있어서 부모가 나를 때려 패도 적개심을 표현하지 않고 억압하는 데는 요 네 가지가 있다. 자, 요 네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데 이걸 억압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성격에 문제가 생기겠지. 우리가 성격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개인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상담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호나이가 하는 말은 이거야. 너 상담교사 될 거지? 너 애들이 다 사랑받는 거 아니다. 애들 다 엄마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하는 친구들은 부모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 근데 어떤 친구들은 두려워서 적개심을 표현 못하고 어떤 친구들은 무기력해서 적개심을 표현 못해. 또 어떤 친구들은 엄마 아빠 그렇게 굶기고 때려도 결국 부모라고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사랑하는 애들도 있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떤 애들은 내가 이 부모 내가 나중에 커서 복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죄의식을 느껴서 적개심을 억압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건 너가 알고 상담 현장에 가야 돼 라고 호나의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넘어갈게요. 40번 호나이가 말하는 자아보호기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과거 청춘스타로 헐리우드에서 활약한 조슬린 윌덴스테인은 이거 쳐보세요. 나오십니다. 이분 이제 이미지 나와요. 지금까지 약 4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예뻐지기는커녕 과거의 아름다움을 잃고 괴기스럽게 변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징그럽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조슬린 월덴스테인은 자신이 처음부터 성형 중독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억만장자 만나본질 않아가지고 내가 억만장자랑 발음이 안 된다. 알렉 윌덴스테인과 결혼 후 행복한 생활을 꿈꿨지만 남편이 고양이를 닮은 러시아 모델과 외도를 저지르면서 충격을 받고 그녀와 닮은 고양이상이 되기 위해서 성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분 왜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성형 시작했죠? 어떤 신경증 욕구? 애정과 사랑을 확보하기 위한 신경증 욕구가 되겠고, 자 이제 또 갑니다. 자, 두 문자법 또 이제 또 자랑해야지 또 책. 나 오늘 완전 책 팔러 온 약장수 같아. 호나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자 호나이 갑니다.
자, 호나이. 이거 왜 자아보호 기제는 안 나와 있냐? 자아보호 기제. 잠시만요. 헐, 자아보호 기제 안 냈네요. 큰일 났다. 자, 자아보호 기제 먼저 갈게요. 자아보호 기제. 어떻게 외우기로 했죠? 죄송해요. 문제 안 냈네요. 철의 힘으로 복사하자. 호나이 갑니다. 철의 힘으로 복사. 철의 힘으로 복사. 철회 애정과 사랑의 보호기제. 그 다음에 힘 성취. 그 다음에 복종. 이렇게 자아보호기제가 있고요. 내가 이걸 왜 안 냈죠? 이거 냈구나. 하나를 냈구나. 이 애정과 사랑을 지금 40번으로 냈군요. 그래서 답은 애정과 사랑을 지금 40번 문제로 냈습니다. 나머지도 제가 냈어야 됐는데 너무 하나만 냈네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철의 힘으로 복사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러면 요 칸에서 지금 애정과 사랑 하나 냈으니까 나머지 철회, 힘성취, 복종 이런 건 또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신경증 욕구 요 밑에 있죠? 외우는 걸로 갑니다. 신경증 욕구 또 어떻게 외웁니까? 빨간색으로 쓸까? 이거는 흰색으로 쓰고 신경증 욕구. 몇 개야? 10개. 원래 10가지라고 해야 되는데 10가지. 너무 이제 구어체로 쓰고 있다. 그쵸? 학문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성, 자, 애인이 완전 야생 힘이 넘친대. 근데 뭐하냐? 체조선수에서 그 마루에서 체조하는 거 있죠? 막 불러가지고 탁 해서 이렇게 딱 펼치는 거. 그래서 언제? 특히 마루 체조선수인데 착지할 때 개멋져라고 성자 애인을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점점 올라간다, 그쵸? 에이, 무시할래. 그러면 하나씩 써볼게요. 하나씩 씁니다. 성취와 야망의 욕구, 신경증 욕구. 자, 뭐예요? 자아 충족의 신경증 욕구, 애정과 사랑의 맞죠? 애정과 인정. 나도 이상해서 봤어요. 애정과 인정의 신경증 욕구.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한다. 애정과 인정. 그 다음에 얘도 얘랑 합해질걸? 성취와 야망. 그 다음에 완전에 대한 신경증 욕구. 이거 완벽주의라고 적어도 돼요. 완전이나 완벽주의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존경의 신경증 욕구. 생의 편협한 제한의 신경증 욕구. 그 다음에 힘 성취 신경증 욕구. 특권에 대한 신경증 욕구. 착취에 대한 신경증 욕구. 지배적 파트너에 대한 신경증 욕구. 또 순간 수업할 뻔했는데 절대 정신 놓치지 않고 문제풀이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번은 자아보호기제 애정과 사랑이었고 41번 갈게요. 41번. 호나이가 말하는 자아보호기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나 다에 문제 다 냈네. 하겠습니다. 다 냈네요. 그러면 사랑과 애정했으니까 나머지 3개 냈겠다. 실제로 호나이는 이거 실제일 자기의 자서전에서 내가 아름다워질 수 없다면 영리해져야 되겠다. 뭐죠? 힘성취. 자,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이거 스카이캐슬 내용이에요. 차키준과 차석준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복종이 되겠고,
또 스카이캐슬에서 영재는 아버지가 쏜 총에 충격을 받고 집을 가출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정적을 감춰버려요. 철회가 되겠죠. 문제를 잘 냈네요. 42번. 호나이가 말한 신경증 욕구에 해당하는 개념 쓰는 겁니다. 너 대한고등학교 회장선거 나간다며? 응, 너도 너네 학교 회장선거 나간다던데? 넌 왜 회장선거 나가는 거야? 나는 강남구 고등학교 회장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할 거거든. 우리 모임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야. 강남구 고등학교 회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라고. 진호, 넌 회장 선거 왜 나가는데? 난 회장 되려는 목적은 너랑 달라. 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학교의 주인은 사실 우리잖아. 회장이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학교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질이 다른 친구 2명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혜성은 뭐야? 이 회장들만 들어올 수 있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회장들만 들어올 수 있게. 뭘까? 회장들만 들어올 수 있게. 특권의 욕구가 되겠죠? 특권이잖아. 그런 레벨, 그러니까 그런 배지 단 사람만 만나는 거니까 특권이잖아. 그죠? 특권. 그 다음에 이제, 진호는 뭐야? 질이 다른 친구, 괜찮은 친구가 되겠죠? 완벽주의에 대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완전 똑같은 단어, 제가 지금 적어놨죠? 완벽주의란 단어와 같습니다. 됐죠? 이것만 냈나? 개념? 뒤에 또 내가 한번 정리를 했네. 자, 일단 44번 또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보고 호나이가 말하는 개념을 쓰시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전교 1등. 이거는 별론데.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갑시다. 체육도 예술도 잘한 나래. 매일 밤 꿈에서 전교 1등 체육도 예술도 완벽한 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서 학교를 걸어가면서 나는 뭐든지 잘한 전교 1등이다 라는 생각으로 등교하지만 막상 학교에 도착하면 현실에서는 나는 반에서 10등이고 체육과 예술에도 끼가 없다. 나는 매일의 영광을 추구하고 산다 라고 해서 당위성의 횡포라는 단어가 이제 호나이의 책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냈는데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했거든요. 어느 지경까지 공부했냐면 여러분 책 중에 이제 책 이름이 카렌 호나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너무 이제 제 약간 성격이 집착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저 강박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려고 내 당위성의 횡포 이런 걸 보려고 또 카렌 호나이 책을 빌렸당. 여러분도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카렌 호나이 하면 누런 책 있어요. 책 실제로 요만해요. 작아요. 원래 책 크기 아니고 요거 반 전만해, 이만해. 하여튼 작아, 얇고. 카렌 호나이 일대기가 다 있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 얘기 다 나오고 막 형제자매 얘기 다 나와. 그걸 내가 다 읽었어. 근데 안 나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서전에도 별로 나오지 않는 내용을 제가 어떻게 팔 수는 없습니다. 45번. 호나이의 신경증 욕구의 신경증적 성격, 공격적 성격, 그 다음에 이거 수능형 성격, 그쵸? 수능형 성격. 요거를 이제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어떻게 외우냐? 얘를 좀 지우고. 3가지 종류가 나오죠. 3가지 종류. 이거 왜 내가 또 기본 이론 수업처럼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지금 45번이죠. 2배를 더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거 우리 이제 기본 이론 수업에 하니까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정신을 차리자, 유리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자, 수능형 성격에는 어떻게 외우기로 했지?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예지라고 외우면 됩니다. 예지. 그래서 지혜라고 외우면 됩니다. 지혜. 그래서 지는 뭐야? 지배적 파트너, 애정과 사랑. 애정과 인정, 죄송해요. 자, 공격형 외우지 말고요. 밑에 제가 2문자 만들어 놨죠. 고립형에는 생완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완자 하시면 되고요. 또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생자 하시면 됩니다. 우리 미생이란 드라마 있었죠. 미생이 완생이 되면 완생자입니다. 그래서 완생자, 생완자 둘 중에 하시면 되겠고, 자, 생완자니까 생 뭐야? 생을 편협한제한, 완자니까 완벽주의, 자는 뭐야? 자중조. 이렇게 3개가 고립형입니다. 고립형.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아들러의 생활양식 이거 모고에 낼 거예요. 모고 낸다잉. 자, 그 다음에 46번.
설리번의 인간상 형성에 대한 설명 내용이 되겠고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 쓰고 어떤 인간상을 형성하게 되는지 씁니다. 그래서 엄마의 뭐뭐가 긴장으로 불안과 긴장, 불안이에요. 유아는 뭘 느끼게 되죠?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떤 거 나쁜 자아상을 야기시키는 그러니까 불안을 야기시키는 엄마의 행동으로 인해서 유아는 뭐예요? 나쁜 나의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 단어 그냥 외우게 하려고 문제를 냈고요. 47번 아래의 글을 읽고 설리번의 세 가지 경험 양식에 대해서 양식에서 해당하는 것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지영이가 말하죠. 요즘 준석이가 다른 친구들이랑 잘 다투는 것 같아. 맞아,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이 준석이와 대화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준석이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나이 또래와는 좀 다른 수준의 사고를 하는 것 같아. 좀 아이 같다고 해야 되나? 애 같다고 해야 되나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다양한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논리적으로 인간관계를 지을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또래 치고는 논리적으로 연결 지을 사건, 사고도 연결 짓지 못하고 오히려 관련이 없는 사건, 사고들로 연결시켜서 생각하질 않나. 우리 나이면 이제 통합적 경험 양식을 가져야 되는데 준석이는 아직 유아틱하지. 설리번의 경험 양식에서 유아의 경험 양식이 뭐였지?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죠? 병렬적 경험 양식. 원통형으로 외우죠. 저는 원통형. 근데 원통형으로 외우면 원병통 그죠? 원형적 죄송해요. 원병통으로 외우죠. 원형적 병렬적 통합적 됐죠? 어른이면 통합인데 이건 완전 깐나내기 이제 병렬적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8번. 설리번이 말하는 성격의 방어 중 해당하는 개념을 쓰고 정의를 쓰는 겁니다. 희정이는 시험 치기 전에 민주가 공부하고 있는 개념의 단어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민주가 희정이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이죠. 시험을 치고 나서는 민주는 시험 전에 희정이한테 물어봤었는데 희정이는 틀린 답을 맞았다고 알려줬었고 희정이 본인은 맞는 답을 답안지에 써낸 것에 화가 나서 희정이에게 따졌지만 희정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도 희정이가 시험 치기 전에 민주가 공부하고 있는 개념에 단어가 틀렸다. 모른 적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주도 희정이가 거짓말을 할 때의 특징을 아는데 희정이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희정이 정말로 그때의 기억을 잃어버린 듯 했다라고 해서 굳이 이제 이런 거를 설리번에서 찾아내자면 뭐예요? 해리가 되겠죠. 해리. 자, 49번 갈게요. 설리번이 말하는 성격의 방어 중 해당하는 개념 쓰고 정의를 쓰는 거예요. 에드가 드가는 발레리나를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데요. 에드가 드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 내용은 다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온갖 거 이런 거 저런 데서 본 거를 다 예시로 내고 있어요. 그 후로 에드가 드가는 여성 혐오주의자가 되었고 실제로 네이버 쳐보세요. 아주 혐오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고 여자 싫어했어요.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에드가 드가가 그린 발레리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눈, 코, 입을 그리지 않고 얼굴을 막 뭉개뜨려 놨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뭡니까? 병렬적 왜곡이 되겠고 과거의 나쁜 관계에 의해서 편향되어 생각하는 게 되겠죠. 어머니가 어릴 때 바람 피는 걸 보고 여자는 다 나빠라고 생각하는 게 병렬적 왜곡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설리번의 청소년 중기. 이거는 내가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설리번의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연령과 대인관계 경험 쓰라고 하는 거죠. 또다시 우리의 이 핵심 정리책을 보시자면 설리번 제가 색깔을 2개 칠해놨습니다. 색깔 2개 왜 칠해놨을까? 청소년 중기에는 맨날 나온 내용인데 강한 성욕을 우리가 답으로 쓸 수는 없잖아. 교육부에서도 강한 성욕 답으로 쓰게 하려고 이때 물을 수는 없잖아. 청소년 중기를. 이중사회성 욕구. 왜? 또래의 성욕과 친근감을 가지는데 성욕을 감히 어떻게 답으로 적게 해. 이거 낼 수 있어 없어? 나는 성욕을 답으로 적게 할 수는 없어. 내가 출제자가 되어서. 감히 내 문제에 성욕을 말이다. 중고등학생이 말이다. 그죠? 안 돼. 못 내. 청소년 정기에는 그냥 동성 또래에 대한 강한 욕구 이런 게 나와요.
제일 답으로 적기 좋은 칸을 내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 이제 아동기 때 특징은 뭡니까? 뭐예요? 내 세상이 때 뜻대로 안 되니까 고립적, 의존적, 악의적이 드러나고 부모가 자기를 너무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타인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각하게 되고 자 지금 여기 내가 뭐 물었지? 청소년 중기? 중기를 내가 냈어? 아 청소년 정기로 바꿀게요. 정기. 죄송해요. 청소년 정기. 중기는 안 내지. 전기로 내겠고요. 그 다음에 소년기 대인관계 특징 사회와 협동과 경쟁 통제 배운다 의존적이다 요거 이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요거는 요렇게밖에 문제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2번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 낼 건데 설리번의 대인관계 이론을 뿌리에 둔 사람이 티모시 리얼이란 사람이 대인관계 원형에 근거해서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대인관계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모의고사에 내고 있는데 나만의 독립된 생각이 있잖아. 그게 주체성. 근데 세상은 나 혼자만으로 살 수 없잖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잖아. 연대성. 그래서 주체성과 연대성. 요거 두 개는 제가 모의고사에 내고 있어요. 그럴싸한 대답입니다.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티모시 리얼이가 나오면은 주체성, 연대성. 어렵지 않죠? 주체성. 내가 주체인 주체. 나 혼자 주체로만 살 수 없고 남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연대. 주체성, 연대성. 53번 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심리치료 쓰는 겁니다. 이거 뭐야? 대인관계 그거지. 그래. 설리번 때문에 그냥 문제 냈는데 인지치료와 더불어서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고 설리번이 제시한 대인관계 이론의 영향을 받았으나 과거의 경험보다는 현재의 대인관계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구조화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대인관계 문제를 역할 갈등, 역할 변화, 미해결된 애도, 대인관계 결핍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거 답은 뭐예요? 대인관계 심리치료 되겠고 요거 만약에 똑같이 제가 모의고사에 내더라도 저를 너무 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단어는 무조건 모의고사에 한 번 더 여러분을 보게 해야 되겠고 그쵸? 내 마음으로는 지금 7월에 이거 한 번 했다고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은데 9, 10월, 12월에 한 번은 여러분한테 더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만약에 이거를 미리 말할게요. 똑같이 내더라도 선생님 이 선생님 진짜 문제 내기 싫은 애가 아니라 아니야 내 마음은 오늘 7월 3일이잖아. 7월 3일에 여러분이 한 번 봤다고 절대 기억해서 못 낼 것 같아. 미안한데 진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7월에 3일날 배우면 7월에 배우면 나 솔직히 11월 말에 기억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번 더 9월, 10월, 11월 모의고사 언제 한 번에 냅니다. 왜요? 대인관계 심리치료 그 기법명을 외우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때 낼 때 노여하지 마세요. 아니면 내가 대인관계 심리치료법을 답을 이제 그냥 문제를 내고 여기에 빵꾸를 뚫을게. 미해결된 애도 요런 데 빵꾸를 뚫을게요. 알았죠? 요거는 냅니다. 미리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54번입니다. 올포트의 특질 중 아래의 인물들을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는 특질. 뭐야? 이거 한세기 한 명 나오죠. 한세기가 몇 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세기 100년으로 이루어져 있죠. 100년에 한 명꼴로만 나와요. 뭐야? 주특징. 됐죠? 자, 55번 갈게요. 민서의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나왔어. 올포트의 특질 중 해당하는 특질. 생활기록부에 나온 거. 이 남자의 특징은 뭐야? 5가지에서 10가지로 설명이 되죠. 뭐죠? 중심 특질이 되겠습니다. 추천서 나오는 건 5가지에서 10가지 중심 특질. 지금 올포트까지만 하고 한번 쉬죠. 뒤에까지 쭉 풀면 되겠네. 자, 56번입니다. 올포트 특질 중 해당하는 특질입니다. 현건이는 태권도와 유도의 유단자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누군가가 동급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면 달려가서 공격에 방어를 합니다. 우와, 멋있네. 담임선생님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건이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와, 저렇게 태권도와 유도를 유단자로 하는데, 그렇죠? 하지만 현건이의 절친한 친구들은 현건이가 귀신을 엄청 무서워해서 깜깜한 밤이 되면 걷다가 뒤에서 낙엽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친한 친구들만 알고 있는 거 뭐지? 2차적 특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올포트의 기능적 자율성에 대한 빈칸에 알맞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59번과 함께 풀도록 할게요. 자, 59번 먼저 풀고 넘어갈게요. 순서가. 이제 지은이가 이거 내년에 이걸 이렇게 자리로 옮길까? 지은이가 처음에 커피를 마시게 된 이유는 잠을 쫓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부러 잠을 깨기 위해 아침 9시에 한 잔을 마시고 점심 먹고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잠 깨기 위해서. 초반에는 학교 가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만 마치 비타민C 챙겨 먹듯이 커피를 꼬박꼬박 제 시간에 마시다가 언제부턴가 토요일, 일요일처럼 학교를 가지 않아도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뭐가 된 거지? 뭐가 된겨 이거? 뭐가 된겨? 습관이 된 거잖아요. 자, 이제 설명 갑니다잉. 그 연예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맞다. 뭐 어떤 배우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 운동해서 다이어트해서 이제 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금되면 그때부터 20kg 뺀다고. 입금만 되면 20kg 빠져 있잖아요. 감독이 입금만 하면. 그래서 어떤 배우가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돼가지고 살을 빼고 몸을 만들어야 됐대. 그래서 이제 그 배우를 맡은 기간 동안 엄청 헬스장 가서 운동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배역이 끝나도 그 운동했던 느낌이 좋고 운동했던 것이 뭘로 몸에 배어있게 된 거죠? 몸에 배어있는 거.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엔 동기가 뭐였어요? 입금 동기였잖아. 그 배역을 맡아서 돈이 들어오는 그 돈 입금을 받으려고 운동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서 동기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것이 뭐죠? 기능적 자율성이란 단어를 올포트는 동기라는 의미로 썼잖아요. 근데 습관이 됐으니까 계속 하는 거야, 평생을. 그럼 얘는 지속적 기능적 자율성입니다. 이 단어가 뭔데? 이 단어가 올포트가 생각하기에는 동기예요. 그럼 지속적 기능적 자율성 말고 이 인간만의 하는 짓이, 이 인간만의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야? 고유, 자아적, 지속적, 미안해. 기능적 자율성. 기능적 자율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냥 쓸게. 수조에 사람을 넣고 능숙하게, 능숙은 거꾸로 써주세요. 능숙하게 패고 있더라. 이것도 거꾸로 고유자 패턴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수조애가 아니라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라고 3인데 3.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나 자꾸 수업하려고 하죠? 큰일이다, 큰일이야. 자, 고유자적 기능적 자율성 뭐죠? 자,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대학에 합격한 후 고3 때까지의 시간만큼 댄스 동아리에 투자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죠? 대학에 합격한 후 고3 때의 시간을 이때 투자한다. 뭐야? 에너지가 남았잖아. 남은 에너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 두 번째, 상담교사가 된 후 좀 더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하고 싶다. 숙달과 능력을 기르고 싶은 거죠. 자, 이거는 고유자 패턴하니까 내가 원래 운동하던 취미를 가지면 결국 취미도 계속 운동을 가지고 내가 약간 좀 문과 쪽으로 약간 공부해왔으면 결국 또 공부도 또 문과 쪽으로 한다는 거죠. 고유자 패턴화가 되겠죠. 됐죠? 57번 풀었어요. 58번. 아래와 같이 사례사, 일기, 편지 등의 개인적 자료들을 활용한 올포트의 특질 이론의 연구 방식을 쓰고 이러한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특질이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8번에 안내 일기 같은 어떤 개인이 쓴 글과 같은 자료를 활용해서 그 개인만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는데 일기의 저자가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할 경향 혹은 사전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마다 독특하며 이것으로 개인 성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일단 연구 방식은 뭐예요? 올포트 연구 방식? 이거 특질 알아내는 거 뭡니까? 개별 사례 접근법이 되겠고 요걸로 알아낸 특질이 뭡니까? 개인 특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올포트까지 하고 제가 아까
그죠. 올포트까지만 하고 61번까지 풀고 그 뒤부터 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올포트의 성격 발달 단계에서 5단계에 해당하는 단계의 이름과 명칭을 쓰고 밑에 7단계에 해당하는 단계명과 명칭을 쓰라고 돼 있죠. 62번까지가 올포트구나. 자, 올포트 갑시다. 제가 지금 방금 물었던 이유는 요렇게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죠. 아마 시험에서는 나이를 알려주면서 뭐 이 나이에 해당하는 뭐 내용을 쓰라라고 할 겁니다. 자, 요거 외우는 법, 이거 지금까지 하면 또 수업 되니까 이거 외우는 법 개념 시간에 제가 했죠. 자정에, 그렇죠? 자정에 존나 환상적이 된다 했습니다. 이거 이제 외우는 법 개념 보시고 요거 3세에서 4세 사이에 요거 나오고요. 요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4세에서 6세 사이에는 실제적 자아랑 이상적 자아 적어주시고, 고유자아 추구, 인생의 장기 목표 및 계획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고, 지금 장피아제 내용 다음에 나올 건데, 내가 어제 만든 문제거든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과 논리를 적용하는 거. 장피아제의 그 발달 단계, 도식 발달 단계에서 이성과 논리를 시작하는 건 언제지? 구체적 조작기, 그거 문제 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시험에 냈다는 거. 자, 요거 지금 다 여기다 적었죠? 여기다 다 적었고, 요거 지금 문제로 다 냈습니다. 됐죠? 요거 지금 개인특질, 공통특질 좀 이따 문제 나오고, 요거 올공계 이주 중 기억나시죠? 올공계 이주 중 올포트, 공통특질, 개인특질, 2차적 특질, 주특질, 중심특질 이렇게 외웁니다. 자, 다시 60번, 61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62번 제가 이미 답을 말했죠. 자, 삐아제와의 대화를 읽고 구체적 조작기를 올포트의 성격 발달 단계에서 해당하는 단계명과 특징 쓰라는 겁니다. 구체적 조작기 나이 언제죠? 7세에서 11세 사이. 7세에서 11세 사이 딱 여기입니다. 요거 적어주시면 돼요. 자, 삐아제 박사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나이가 몇 세죠? 7세에서 11세 사이죠. 이 시기에 유목화, 서열화가 가능해지고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인과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올포트의 성격 단계 중 2단계와 연관이 있겠네요. 왜요? 이성을 써야 되거든, 이성을. 그죠? 그래서 아동의 나이도 일치하고요. 그래서 뭡니까? 답이 일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성과 논리를 적용합니다. 그게 구체적 조작기예요. 63번부터는 좀 이따 풀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봐요.